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에 미용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는 지금 시간에 나의 선택,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그냥 당연히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게 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주도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내가 대처하고 준비하자는 뜻으로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미용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미용 시장은 미용실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미용실이 줄어들까요? 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 가는 것은 경쟁의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미용실은 늘어날까? 예측하기로는 지금까지의 미용 시장의 어려움이나 어떤 선례로 볼 때 미용 시장은 결코 미용실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만큼 미용 시장이 확대가 돼 있고 미용 시장에 돈이 여유가 생기는 부분, 즉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 저금리이기 때문에 미용 시장은 늘어날 겁니다. 즉 미용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시장은 확대될 거다. 즉 미용에 대한 자금, 미용인에 대한 숫자가 지금 포화 상태로 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미용대학, 미용학원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미용계에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질문입니다. 미용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그 누군가가 새로운 방향을 열고 무언가 시작할 때 여러분은 식당을 하시겠습니까? 치킨집을 하시겠습니까? 미용실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미용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아주 재밌는 현상은 현장에 교육을 가거나 입점 교육을 하거나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새롭게 미용 시장에 들어오는 이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후배지만 아주 능력 있는 후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승급 1년차 만에 1,500, 2,000을 찍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월등해요. 그들의 상담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하면 선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나태하지 마라. 후배라고? 아닙니다. 경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놀라운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미용계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더 많은 미용 시장이 확대가 되고 또 거기에서 밀려나는 후배들은 더 많은 미용실을 오픈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많은 미용실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미용실이 오픈할 거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잘 될 거라는 착각을 사람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오픈하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IMF나 금융위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용계는 끊임없이 시장이 확대되고 미용실의 출점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용실 요금은 오를까 내릴까? 미용실이 어느 순간에 가격이 상당히 오르면서 미용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간 가격대의 저가 브랜드의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 최저임금제와 맞물려서 인터넷 고용이 줄다 보니까 이 디자이너들이 혼자 영업하면서 성과급을 얻거나 이 인턴들은 또 새롭게 승급을, 그러니까 매장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성장해서 미용계에 들어오는 것이 병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업소, 저가샵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극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를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소비층의 어려움 이런 사람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오르기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이런 어려움에서도 돈이 있는 고객층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대, 40대 직장인들, 특히 대기업이나 흔들리지 않는 직장인들의 지출은 줄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이 자영업자, 50대, 60대들이 경제적인 준비를 안 한 그런 소비자층을 갖고 있는 미용실들은 어려움이 있고 가격 인상이 어려울 거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용 시장은 더 많은 포화 상태, 더 많은 미용실이 출점할 거고 가격은 더 어려움을 겪을 거다. 더 저가 시장이 더 공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장에서 나의 어떤 경쟁력은 없을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얘기를 해보죠.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경제가 안 살아요. 그러면 바람개비가 안 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바람을 기다리지 말고 바람을 만들어 뛰어라라는 거죠. 뛰어라라는 거예요. 바람을 만들어 뛰어.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게 하듯이 이런 어려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은 심해지고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거고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미용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용계에서도 쇼킹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상으로 모든 상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와서 그 상담에 기반해서 와서 요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와서 시술만 받는 시장을 열릴 수 있다. 비대면, 시술 자체는 비대면을 못하지만 상담까지 이끌어지는 부분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도입되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다. 앞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도 이제는 비대면, 학교에 안 가고 많은 직장인이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하는 일, 그것은 뭐냐면 홀로그램을 통해서 고객과 홀로그램을 통해서 교수와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이런 비슷한 현상들, 그래서 실제로 원격에 있지만 서로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홀로그램이 여러분의 교육, 상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혁명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장 변화를 촉각을 세우고 읽고 그 시장에 선점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장 변화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용시장, 코로나 이후에 미용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감을 잡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방향을 여러분이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움TV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제시합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